아 근데 뭔가 해결책을 알려주시는 네. 거죠. 계속 그냥 원인과 그냥 이렇게 이게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내 탓이 아닐 수 있죠. 좀 더 내려가 보시면 네. 이게 아까 몸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네네. 이게 그래요. 네. 지금 내가 한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아침 뭐 8시에 출근한다고 칩시다. 네. 8시에 출근한다고 치면 집이 코앞이면 몰라도 음. 뭐 최소한 1시간 정도 출근 시간 걸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학교를 가도 그렇고 네네. 요새는 또 이 서울로 출근한다 그러면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출근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하루에 길거리에서 한 3-4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냅니다. 네. 또 야근도 하죠. 네. 또 음주도 합니다. 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해졌지만 네. 그래도 음주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그래서 걷는 것 자체가 직장 가는 걷는 거 그거는 다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체력 저하가 될까요? 뭐 그런 뭐 근데 걸어서 운동하기보다는 되게 전철관에 써 있거나 또는 버스 안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네. 많고요. 네.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들 얘기는 안녕하세요 문영님. 네네. 일하면서 쓰는 근육은 운동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 운동이다라고 마음 먹고 한번 교수님 말씀해 보시죠. 옛날에 수술하시느라 10몇 시간씩 서 있으신 적도 있었을 아, 텐데 그럼요. 그게 운동이 되든가요? 노동이죠. 그건 노동. 노동이거든요. 네. 노동하고 운동은 좀 달라서 네네. 이렇게 일을 하면서 체력이 소모되고 또는 규칙적이지 않거든요. 또 이렇게 늦게 들어가면 외롭기 때문에 각자 일하면서 외로워서 밤늦게 잡니다. 밤늦게 자고 혼자서 뭐 유튜브나 또는 OTT 서비스, 넷플릭스 뭐 이런 걸 보다가 자니까 아. 피곤하죠. 네. 해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기자님. 해법은 넷플릭스를 당장 끊는다. 끊는다. 와차도 끊는다. 뭐든지 장과 연관돼서 방해하는 모든 걸 끊어버려. 유튜브도 작작 본다. 유튜브 그러면 더 무기력해지는데 그러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나서야 그 된다. 혼자 방 쓰는 팀장처럼 다리 올려놓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책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 말하는 해결책이 제일 궁금하네요. 네. 네. 운동 하시면 좋죠. 운동. 그쵸. 네. 결론은 운동하면서 네.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 네. 네. 다 아는 건데. 이거 다 아시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거 아는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죠. 뭐. 네. 그러면 이제 움직여라. 뭘 문제게요? 아 지금 왕창 건너뛰셨어요, 네. 교수님이. 건너뛰셔도 됩니다.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이제 스트레스에서 막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시는구나. 네. 네, 네. 자, 이제 맞아요. 시작하기 내가 마음에 시키는 일들이 또 있어요? 이게 뭔 말이죠? 무기력한 내가. 무기력한 내가 마음에 뭘 시켜요? 무기력한 뇌가 흔히들 뇌와 마음은 몸과 마음은 연결이 잘 안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아픈데 병원 가면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정신과에 또는 외과 가면 허리 아파서 갔는데 검사에서 이상 없다고 당신은 신경성이야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또는 배 아파서 갔어도 신경성입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요. 네. 근데 그 신경성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몸으로 아플까요? 나는 정말 아픈데 꾀병일까요? 꾀병인가요? 꾀병이라고 보죠. 대개는 몸도 전혀 아픈 데가 없는데 자꾸 아프다 그러면. 정신신체 상관질환이라는 말 쓰잖아요. 네네. 전문용어로. 네. 예. 근데 그 정신과 영역에서는 또 이게 하나의 또 질환의 영역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네. 지금 우리 현재 국제 질병 분류 시스템에서는 네. 네. 소마틱 스트레스 디소더, 그러니까 신체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래서 음. 아프긴 아파요. 당사자는 정말 아픈 겁니다. 그건 꾀병이 아니에요. 음. 통합의학을 전공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인은 정말 아픈데 네. 다만 그 신경외과에서 보는 큰 신경들, 네. 큰 신경들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그거보다 훨씬 작은 신경들, 아. 전자현미경으로나 봐야 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신경들이 네. 그 사이에 있는 신경 호르몬들, 특히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카테코라민의 것들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오래 번아웃이 되거나 또는 암 같은 병이 있어도 몸 안에서는 통증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호르몬들이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나오면 우리
통증을 조절하는 자율신경 시스템들이 있는데 거기를 교란시킵니다. 그게 교란시키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과적인 얘기예요.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로 전환돼서 통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세로토닌, 카테코라민 또는 사이토카인 이런 호르몬들이 작용을 하고요.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과 몸이 같이 연결되는 문제고요. 예전만 몇 년 전만 해도 아마 그 기자님 통합의학 전문가께서 학교 다니실 적에만 해도 그건 소마티제이션 디스오더, 그 신체화 증상 또는 소마토폼 디스오더, 신체형 장애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옛날에 참 네. 오랜만에 사이코자부터가 지금은 사이코라는 말을 안 쓰고 몸의 스트레스 장애다. 훨씬 더 와닿는 얘기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뇌가 그런 신경 호르몬의 변화를 시켜서 마음의 또 이게 이제 더 넘어가면 우울증과 불안증까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게으른 거는 천성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저희보다 훨씬 더 연배가 많은 아이들을 경험해 보신 교수님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천성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많이 봅니다. 네. 뭐 양비론 같지만, 그 게으름이 천성적으로 아까 코알라나 이런 애들처럼 아주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그런 것이다 하고 요즘 말로 제 뇌피셜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니 근데 교수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게으름조차도 우리 무기력이 시키는 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타고나게 느린 사람이 있죠. 남들보다 좀 느린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사람 중에 우리 깜보리카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주의자,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의 속도가 늦은 사람은 있어요. 그건 게으른 거랑 좀 다르죠. 그건 달라요. 근데 원래는 안 그랬던 사람이 일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고 일을 제대로 못할 때 그 게으른 거는 여러 가지 번아웃이나 또는 무기력이나 또는 우울감이나 또는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죠. 레지던트 보면 거기 심리학과 레지던트까지 올라오려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게으름 친 사람이 아니지 네네. 근데 갑자기 그냥 심리학과 레지던트 하면서 사람이 좀 변한 같은 느껴지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특히 신경외과 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했던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중학교나 요새 이제 의대를 오려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와서도 졸업할 때까지 별로 쉽게 말하면 땡땡이 별로 안 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네들 중에는 공부하느라고 사춘기도 미처 못 겪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레지던트 들어와서 이제 인생의 볼 시험들 대부분 다 봤어요. 이제 대학원 박사학위 시험만 보면 되는 애들이거든요. 전문의 시험하고. 근데 대충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삶의 목표도 없어지고 지친 거예요. 지쳐서 게으러진 거죠.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삶의 목표가 부재해지고 이제 그 나이 되면 그 전에 걔네들 중에는 헬리콥터맘이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서 공부한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표와 자극이 없어져서 게을러지는 사람들도 있죠. 자, 그런 애들은 어떻게 어드바이스 해줘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해결책이 자꾸 궁금해지는데 이제 그렇게 게을러지다 보면 이제 인사과에서 사람 뽑을 때 게으른 사람은 안 뽑잖아요. 타고나기를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도 있고요. 그걸 가려내기 위해서 요새 저희 병원 인턴 뽑을 때도 일반 직원 뽑을 때도 심리 검사를 다 하거든요. 다 하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근데 그 회사?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아니 제가 농담을 못 받아든 거야. 뻔뻔되셨어요. 면접관 놀래라. 제가 이제 수련 부장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그 전공의들 면접을 하다 보면 느낀 건데 학교가 아주 스펙트럼이 아주 우수한 학교부터 좀 랭킹이 낮은 학교까지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등수가 그 거의 바닥인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게으르다고 표시하기는 좀 표현하기는 그렇고 뭔가 있어 하여간.
SNU 소위 말하는 해서 바닥 학생이나 네. 어디 낮은 랭킹 학교의 바닥 비슷해요? 학생이나 서로? 비슷해. 뭔가 게을러 네. 보이는 네, 있어요? 네. 좀 의욕이 없어 보이고. 의욕이 네. 근데 놀 때는 안 교육. 옛날에 안 그랬을 거라고 둘 다. 그래서 그때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거예요. 요새 네. 이제 그것들이 조금 더 클리어해진 거지. 네. 이제 그래요. 클리어해지게 눈에 드러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니었던 애들, 왜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최고의 그 성적을 가졌던 네. 애들이 대학 와서는 그렇게 잘하던 애들이 바보가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본인이 공부하던 습관 잊어버린 거예요. 네. 잊어버리고 그냥 바보가 된 거죠. 뭐 원래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는 게 뭐죠, 기자님? 그 치매잖아. 오늘 기자님. 원래 나빴던 머리는 뭐 정신지체 내지는 발달장애라고 부르지만 네. 아. 원래 좋았던 머리가 나빠지는 게 치매인데 네. 게으름도 원래는 부지런하고 성실하던 네. 사람이 게을러질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원래 속도가 좀 느리고 원래 지적 능력이 자기한테 맞춰서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능력이 떨어지고 성취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거죠. 다음 한번 보시면요.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스스로를 동정하거든요. 요새 제가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괜찮아 쉬어도 돼 뭐 이런 너는 그래도 돼 토닥토닥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이 들으세요? 아니 그 뭐 캠페인 하는 거던데 그 효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토닥토닥이란 용어 자체가 사람이 주는 연민에 뭐 이런 게 항상 마음에 들긴 들던데. 네. 그런 경험이 좀 토닥토닥 없어갖고. 뭐 이렇게 느낌 어떠세요? 아까 토닥토닥. 정말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네. 나를 조금 보상해주고 내가 기운을 찾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옆에서 보기에 그닥 노력도 안 한 것 같은데 나는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고 나는 부모님이 재벌도 아니고 부모님도 별로 머리도 안 좋아서 나도 머리가 안 좋고 이거 집안에 돈도 별로 없어서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노력해도 나는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아. 심지어는 회사 들어왔어도 나는 백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별로 시원찮아서 선배도 별로 없고 나는 별로 대접을 못 받아. 나는 참 불쌍해. 난 불쌍하니까 당신들도 나를 동정해야 돼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 경우가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그게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을 해요. 회사에 맞습니다. 있으면. 맞아요. 네. 저런 사람들은 셈이 많아져요. 네. 셈이 많아지고 셈이 많이 주변에 쌓이다 있나 보면 보네. 그 사람들이 미워집니다. 네. 어쩌면 교수님이나 우리 기자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오셔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역에서 최고의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라서 아니죠. 그 같은 최고 아니 그 안에 있죠. 그 안에 그 집단 안에. 그러니까 뭐 기자님 다 비교가. 기자님 학교에서 1등 졸업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닌가 보네. 뭐 진짜요? 그게 뭐 앞일 수도 있고 뒤일 수도 있고 뭐 종류가 많습니다. 그 외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서울대 학생들하고 카이스트 학생 중에 네. 자기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굉장히 많대잖아요. 음. 가기 전까지는 나는 뛰어난 학생이었고 전교 1등이었는데 아. 가고 났더니 이 세상에 천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다 1등이야. 맞아요. 자랑을 못 하겠어. 제사 전교 1등이라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의대 갔더니 저랑 같이 갔던 친구 중에 뭐 별로 이렇게 좋은 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 친구는 책을 그냥 남겨요. 남겼는데 다 외웠어. 뭐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죠. 아마 그 학교도 그런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학생이죠. 대부분은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는데 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거든요. 네? 자기 연민에 왜 빠지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일하기 싫어서. 아. 공부하기 싫을 때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음. 의대생들은 네. 언제 자기 연민에 제일 많이 빠지냐 하면 네. 예과 1학년, 2학년 지나서 해부학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네.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아. 그때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소방호수 틀어놓고 그 물이 엄청 나오잖아요. 네. 그 물 마시는 거예요. 와. 꿀꺽꿀꺽 이게 이제 의대 공부인데 우와. 네, 네.
그거 하기 싫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갑자기 들어오는 거라서 이거를 하려면 옛날처럼 어쩌면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이 빠지는구나.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하면 친구 중에도 이렇게 포토그래피 메모리라고 그러죠. 네. 무기력이 엄청나게 좋은 친구가 학교도 잘 안 나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무기력이 빠진 거군요. 아니요. 그 시험 때 시험 공부할 때만 나타나. 아, 그 무기력이 아니고 네, 완전 미친. 노트를 빌려봐. 여기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땡땡 치고. 아, 네 그런 마음 많이 봤어. 네. 짜증나요 그런 노트만 사람. 빌려서 되는데 아, 시험 그만 봤다 얘기하죠. 하면 걔는 노트 주인보다 성적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노트 주인이 무기력에 아, 빠지더라니까. 정말. 네. 한번 좀 뒤로 좀 가보시죠. 네. 교수님. 아, 그래서 네. 네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울증이 생기는 기전이거든요. 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건 뭐냐면 강아지를 실험실에서 지금 같으면 이제 동물학대 소리를 들을 건데 네. 한쪽 케이지에 우리에다가 놔두고 전기 충격을 합니다. 네. 아, 전기 충격을 네. 하고 한쪽 강아지는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음. 한쪽 강아지는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야비한 실험을. 이게 1970년대 실험입니다. 네. 지금은 절대 그러면 잡혀가죠. 네. 근데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이게 1단계 실험이에요. 음. 근데 2단계가 되면 그럼 1단계에서 도망 못 가게 했던 아이들은 전기 충격이 계속 가면 어느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전기 충격이 와도 아. 그래 날 잡아 죽여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네. 이렇게. 다른 방에 있는 애들은 뛰어서 도망가는데 근데 2단계에는 그 아이들을 이제 다 열어놓은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네. 도망갈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하면 음. 먼저 번 도망갔던 애들은 도망가겠죠. 네. 근데 두 번 그 갇혀져 있던 아이들은 음. 열려 있는데도 안 도망갑니다. 와, 완전 의욕을 승진해. 네. 그게 학습된 그게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라고 얘기를 아, 하고요. 그 우울증에 받으면 어. 이제 시험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돼. 음. 자, 내가 이거를 자 교수님이 이제 밑에 레지던트 학생이 있는데 일을 10번을 해왔는데도 잘 못했다고 혼을 내셨어요. 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나는 해도 안 되는 놈이구나. 아니지 저 교수님은 태도 맨날 야단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건강한 학생이 되고 사이코구나.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위에서 이제 뭐 욕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러이래서 안 됐다로 자꾸 실패를 한 10번 정도 하면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넘어가 보시죠. 정말. 이제 마무리 얘기들을 자꾸 해야 되니까 네. 네, 더 넘어가 보시면 네. 조금만 더 넘어가.